1부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분석 속에 날카로운 성공 포인트가 녹아있는 분입니다. 도시농부 산업개발 지세환 팀장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세 대비 부동산에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이어서 투자처까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어렵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쪽으로 그럴 때마다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77-6358번, 문자 013-3366-8290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평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면 역시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어떤 내용 오늘 배워볼까요? 네, 먼저 저희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요, 경매가 진행되면서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권리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이제 작용되고 또 어떻게 낙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네. 자, 먼저 첫 번째로 경매란. 자, 약간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담보물을 공개 매각하는 절차.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공개 매각하는 절차. 이 공개 매각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과 점유권이라는 권리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법적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통 소유권 하면요, 어떤 물건을 단순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떠한 해당 특정 물건에 대해서 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또는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제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처분에는요, 사실상의 처분과 법률상의 처분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점유권. 점유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방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이 소유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특정 물건을 사실상 점유를 함으로써 발생되게 되는 바로 권리다. 이게 바로 점유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고급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아래와 같이 조건이 붙는다, 만약에. 자, 차량은 남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등록 원부상, 공부상이죠. 서류상 소유권만 변경해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반쪽짜리 거래가 되겠죠. 자, 완벽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실제 차량의 점유권과 그리고 등록 원부상의 소유권 모두를 넘겨받아야지 완벽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먼저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 10억 원 아파트를 살 때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자, 현재 불법 점유자가 있고요. 그리고 등기부상의 소유권만 넘겨줄 수가 있고, 그리고 불법 점유자는 알아서 처리할 것. 자, 만약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요.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절대 사지를 않겠죠.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경우, 투자하는 경우가 바로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바로 특수경매. 자, 특수경매 중에서도 특히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을 때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따라서 완전한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유권과 점유권 모두 넘겨받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법원 경매에서 이제 매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결국 법원이 경매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요, 등기부상의 소유권뿐이지 점유 이전, 즉 점유권은 판매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이렇게 법원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점유는 넘겨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가격.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경매는요, 특수경매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점유권 모두 받아야 되지만 점유권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낮다. 일반 시세보다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별도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명도입니다. 자, 명도는 낙찰자가 별도로 해결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명도란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내가 새로운 소유주니까 점유자 보고 나가주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명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명도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낙찰 가격은 더욱더 낮아간다. 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명도를 위한 법정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도 명령 신청과 명도 소송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딱 단어만 보셔도요, 이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인도 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재판이 없이 진행되는 서류만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 이 바로 이런 경우는 인도 명령 신청을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현 점유자가 불법 점유자임이 재판을 통해서만 꼭 밝혀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인도 명령 신청과 이 명도 소송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결국에는 이렇게 재판의 유무와 그리고 소요 기간. 자, 인도 명령 신청 같은 경우는 2주 내외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깁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아주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 가격까지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도를 위한 법정 절차에서요, 이제 한 가지 또 구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불법 점유자의 판별해낸 물건의 경우에 이제 인도 명령을 끝난다면은 낙찰가가 금매가보다 10%에서 20% 정도 싼 가격으로 이렇게 진행이 통상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명도 소송까지 가야 된다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낙찰가가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통상 금매가 대비해서 20% 이상 더 낮게 이렇게 낙찰이 된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합법 점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부터 인수를 해야 되는 권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 권리들까지도 항상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자, 이 등기부 이제 을구를 한번 보시면은 화면에 좀 작지만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는 2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4천만 원의 금액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 금액이다. 따라서 총 매입 금액은 낙찰 가격 플러스 명도 금액이 총 매입 금액이 된다는 점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 기억하면서 실전 투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입니다. 스무숲공원 인근 상업지구 내 구분 상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감정가는 34억 6,900만 원이고요. 지금부터 매매금액 26억으로 투자 가능한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4억에서 5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세환 팀장과 전국을 매일매일 발빠르게 누비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시세 대비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가를 소개해드린다라고 합니다. 팀장님, 지역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춘천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하는 매물 역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구분상가 매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약 500평. 전용 면적 5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딱 보셨을 때 좀 활용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요. 과거에 골프 연습장으로 활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만약 골프 연습장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께 아주 안성맞춤인 투자 매물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에 대한 입지 여건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요. 스무숲공원 내에 있는 인근 상업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부동산 상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조건들, 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 매물 같은 경우 상권 밀집 지역이죠. 이제 대형 영화관이 함께 위치를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상권이 상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해당 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본 매물지 주변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형태의 주거 세대가 약 8,000세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주거 배후 세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로 또한 춘천 교대나 그 외 많은 학군 또는 춘천 로데오 거리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또 중앙 고속도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인접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까지도 우수하다.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추천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항아리 상권 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항아리 상권이 뭐냐면요. 이제 해당 상권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해당 상권의 주변을 항아리 모양처럼 동그랗게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항아리 모양처럼 상권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비자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해당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요, 역세권 상권과도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먼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요, 흘러가는 상권이 아닙니다. 자, 유동인구가 무조건적으로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흘러서 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상권. 이런 머무를 수 있는 상권이 바로 항아리 상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본매물지 주변으로 고정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주변 아파트로 약 8,000세대 이상의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항상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그 해당 상권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배우 수요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상권이 아무리 멋지고 이쁘고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 주변으로 배우 수요가 풍부하지 않다라면요. 이 해당 상권은 죽어가고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8,000세대 이상의 배우 수요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살아있는 상권이다. 앞으로도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천 포인트는요. 바로 이제 본매물 역시 과거 이제 유치권이 신고되었던 특수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던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보다 싸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법원에서 모두 이제 유치권이 깨져 있는 상황을 확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매물지 주변으로 주변 시세를 한번 보시면요. 자, 태계동 상권의 실거래가는 560에서 6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감정가 같은 경우는 평당 683만 원이고요. 그리고 본매물, 가장 중요한 본매물의 가격은요. 평당 5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시세 차익도 확보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이 세 가지 제가 한 번씩 짚어드렸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글로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매물 감정가 같은 경우는요. 과거 이제 2018년 기준입니다. 34억 6,900만 원, 평당으로 보신다면 약 683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본매물 주변으로 지역 시세 한번 보시면은 평당 580만 원으로 자, 28억에서 30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따라서 본매물 같은 경우는요. 평당 5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금액 2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 그만큼 가격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월세 금액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자면요. 보증금 3억 원에 그리고 월 1,000에서 1,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대출 약 19억 원 정도 발생하고요. 19억에 보증금 3억까지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실투자 금액은 4억에서 5억 원이다. 자, 4억에서 5억 원으로 전용 면적 약 500평의 굉장히 큰 구분상가 매물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둘러서 다음 지역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이번 지역은 경기도 가평구 호명리입니다. 경춘선 청평역 인근 펜션 밀집 지역에서 토지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감정가는 12억 4천만 원이고요. 지금부터 매매 금액 10억에 투자할 수 있는 토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대출을 활용하면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를 조금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팀장님, 지역이 가평이었잖아요. 가평, 성평하면은 바로 펜션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천드린 매물도 역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가평군 호명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네. 전원주택이나 펜션 부지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토지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펜션 밀집 지역 인근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가장 가까운 역이요. 청평역 인근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이제 펜션 밀집 지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 부지에 대한 수요도 풍부한 입지다.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매물지 주변으로 청평호수나 뿌띠프랑스나 굉장히 많은 정말 이제 관광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관광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지다. 그리고 또한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까지도 우수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연간 37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 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항상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요. 사람과 돈이 몰리는 곳에,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에 꼭 투자를 하시는 것이 기본 원칙 중에 원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본매물지 주변으로 호명산이나 유원지나 이런 청평호수나 그 외에 굉장히 수많은 관광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광 수요가 발전되고 증감에 따라서 본매물지 주변으로의 집가 상승 압력이나 개발 압력까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본매물 역시 과거에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되었었던 특수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졌던 매물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당연히 유치권이 모두 깨진 상태로 안전하게 법적으로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이제 시세보다 싸게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본매물 주변으로 시세로 보시면요. 평당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같은 경우 평당 62만 원, 그리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평당 56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평당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우위를 충분히 점할 수 있는 가격이다. 먼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본 매물지 주변으로 실제로 이제 전원주택 부지, 타운하우스 부지로 활용이 되었던, 개발이 되었던 사례를 간단하게 짚어드리겠는데요. 자, 약 32억 원의 총 비용이 소요가 되었고요. 개발 비용 이제 32억으로는 매각가입니다. 매각가로 충분히 32억으로 매각이 이루어졌었고요. 개발 비용으로는 24억,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모두 포함한 24억이 계산된 결과 개발 이익이 약 6억 원, 약 6억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요. 해당 사례와 아주 비슷한 입지와 그리고 비슷한 유사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사한 개발 이익 사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세 가지 모두 이렇게 짚어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자, 감정가 같은 경우 12억 4천만 원입니다. 과거 2017년 기준으로 12억 4천만 원, 평당가로는 62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매매 금액, 본매물의 매매가는요 10억 원입니다. 이 감정가의 80%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 대비 낮다. 시세 대비해서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당가로 보신다면은 50만 원, 50만 원의 평당가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매물지 주변으로 시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평당 가격으로 60에서 70만 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용지 이제 면적으로 보셨을 때 12억에서 14억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 자, 예상된 실투자금, 가장 중요한 실투자 금액으로는요. 대출 가능 금액이 7억 4천만 원, 7억 초반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억 6천에서 3억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매물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두 곳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팀장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혼자 경매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경매에 투자하실 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네. TV만 보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제 현장 전문가분과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을 함께 혼자서라도 현장을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직접 걸어보시고 역세권이 얼마나 걸리는지 주변에 수요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런 임장 활동을 꼭 병행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투자할 때 조금 안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임장 활동도 나와보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세환 팀장이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 진행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일정 자세하게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세환 팀장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단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2월 5일, 6일, 8일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여의도역 4번 출구 대우빌딩입니다. 반드시 02-2077-6358번으로 서둘러서 전화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환 팀장의 도움 말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